결혼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. 결혼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결혼 안 해도 돼요. 싱글이면 어때?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건 왜 합니까? 혼자 해나가는 게 어렵고 힘드니 이놈하고 믿을 수 있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법적으로, 사회적으로,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믿을 수 있는 놈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해도 나와 함께 어느 방향으로 공동의 같이 가는 행복의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하는 게 결혼입니다. 결혼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, 물론 제 정의예요. 마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근데 내가 혼자 살아. 혼자 같이 치고하고 의미 치고 나하고 있으면요, 딱히 뭐 결혼할 이유가 없죠.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? 내가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데. 근데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잖아요. 혼자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해. 혼자 뭔가 불안해. 그래서 맨날 돌아다녀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즐거운 거 찾아다녀야 되고. 남자의 열정은 5개의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열정, 즐거움에 관련되는 재미와 즐거움에서 5개의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열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. 시각정보, 그 다음에 청각정보, 그리고 촉각정보, 또 뭐가 있나? 후각, 미각, 이렇게 5개의 감각기관의 정보에 의해서 즐겁고 재밌는 거, 그거는 열정이 아니에요. 그건 왜곡된 열정이라 그래요.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정신세계, 즉 내가 스트레스가 발생됐을 때 내 안에서 5개 감각기관의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, 그게 순수 열정이에요. 그래서 감각기관에 의존 딱 되는 순간 중독이라든가, 또 왜? 심리장애 중에 재밌고 즐거운 거를 느끼는 심리장애가 뭐예요? 중독밖에 없어요. 중독. 희열. 이런 거는 그 표현장애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표현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살 것 같은 거예요. 대신 뭐가 들어와야 돼요? 5개 감각기관에 즐거운 것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내 와이프가, 내 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, 그거 나한테 안 즐거운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갖다 버리면 돼요. 근데 버릴 때는 온갖, 그래 내가 봐도 너무 괜찮은데 그게 제일 싫어, 이렇게 나와요. 그게 현실이에요. 그런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요. 왜? 그 사람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? 심리장애, 열정이 왜곡돼 있다는 얘기예요. 분명히 열정은 있어요. 그런데 왜곡이 돼버렸어요. 나랑 있을 땐 멀쩡하다가. 그냥 그뿐이에요. 그러면 그놈을 돌릴지 안 돌릴지는 뭐부터 해야 돼요? 그러면 일단 신경 끄고, 그래봐야 거기서 놀아요. 거기서 놀고 있다니까 신경 끄고 일단 나를 먼저 회복해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쓱 가서 이제 웃으면서 칼 떼어는 거 가지고, 자 이제 너 어떻게 할래?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그런데 자기 이것도 없는데 맨손이야. 치료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손이 얘야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막 뻗어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. 왜 여러분들이 늘 하던 거잖아. 그거 하지 말라고요. 한 대 때리고 10대 맞으면 그건 엄청 손해예요. 아프다고 함부로 준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. 내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,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할지 안 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.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. 그래서 남자는 5개의 감각기관에 의존되고 감각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간다?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원래는 내가 꿈을 생각을 합니다. 뭘로? 생각으로.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,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. 뭔가를 열심히 해요. 사실 지금은 5개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고 피곤합니다.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어. 예전에 저도 밤 10시, 11시 막 새벽에 막 집에 새벽에 들어갑니다. 몸은 천근만근 피곤해요. 할 일은 무지하게 많고 하는 것마다 다 스트레스예요.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. 그런데 집에 갈 때 남자들은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. 집에 딱 갈 때 그 오는 그 희열, 오늘 뭔가 이룬 것 같은 그 느낌, 이거 하나는요 뭘로도 못 바꿔요. 그게 열정이에요. 그게 내 머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맛있는 걸 먹어야지 행복해. 그럼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. 그래서 남자들이 이상해지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? 5개의 안 쓰던 감각기관을 재미를 찾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이상해져요. 다 이상해진다는 건 여러분의 아들들도 똑같아요. 이제 보시면 알게 돼요.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냥 그러려니 하고 관심도 없어서 탈이었지. 언제 관심 가져본다는 사람들처럼 그래. 관심도 안 가지다가 이상하게 촉 하나에 이상해져서 탈이지. 신경 꺼요 일단은.
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뭘 갖냐면은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걸 못 느껴요. 피해버려요. 아픈 걸 피해버려요.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, 이제. 그러면 절대 행복이 안 나. 아픈데 이거를 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픈 거를 느끼는 거예요. 아픈 걸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? 치료하려고 가져온 거거든요. 그런데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? 그냥 아픈 걸 끌고 오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요?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때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게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? 제일 쉽게 피하는 게 이혼이에요. 이혼은 치료 안 된 채 이혼하는 건 피하는 거예요. 상처를, 그 트라우마를 피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은 이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? 트라우마 생기면 피하고, 트라우마 생기면 피해요. 근데 피한 곳에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몰라요, 사람들이. 왜? 피할 줄만 알았지 뭐를 할 줄. 피하는 것도 참 우리가 피해 다니는 거 아시죠? 왜? 한 번 피해보니까 오 됐어. 두 번 피해보니까 됐어. 세 번 피하고 네 번 피하다 한 번 못 피하면 어떻게 돼 인생? 그날 다 날아가는 거예요. 피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. 10번, 20번, 100번 피하는 거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못 피할 환경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날 가는 거예요. 그냥. 여자는 그날 가요. 남자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피하지 말라고. 지금 아플 때 아픈 걸 왜 느낀다 그랬습니까? 아프다는 거 울고 싶고 막 분노 생기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이러는 게 왜 생긴다 그랬어요? 상처를 끌고 와서 뭐를 하려고? 치료하려고 들기 때문에 끌고 와서 아파하는 거거든요.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. 치료해 드릴 테니까. 그런데 그거를 피하는 순간 뭘 합니까? 자꾸 덮어요. 그래도 난 상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. 자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. 근데 애들이 뭘 배웁니까? 피하는 법을 배워요. 애들이 이상해져. 꼬맹이일 때는 막 불안해. 자기 버릴까봐. 근데 좀 나이가 든 애들은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간 아이들인 경우 이미 성인들 피해버려요. 왜? 엄마 아빠가 그거 가르쳐줬거든. 나를 힐링하고 나를 치료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부터 가르쳐줬어요? 피하는 것부터 가르쳐준 거야 아이들한테.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을 해서 조그마한 스트레스로 뭐하고 그러면 때려치고 피하면 그만이거든요.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피하는 건 한두 번이지.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. 그러다 못 피할 환경이 생기면 그러면 그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버리는 거예요.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요? 부모님들이 그 습관을 만들어준 거예요. 내 때 끊어야 돼요. 그거를. 나 때. 그래서 찌끔 좀 아프나 회복하고 치료되고 나면 내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대견하지 않아요? 남들은 안 가는 길이었는데 나는 그 길을 가서 나를 회복해놓고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도 내 자신한테 얼마나 감사한지를 직접 느껴봐요. 내 인생이 얼마나 뿌듯한지를. 지금 여러분들이 아팠던 과정이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남편이 됐던 내 아이가 됐던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 원인을 딱 맞닥뜨리면 뭐라 그럽니까? 고맙다. 고맙대. 고맙다. 니랑 안 살지는 몰라도 참 고맙다. 너 덕분에 내가 이거를 알게 된 게 이게 어디냐. 왜?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발생합니다. 요즘은 누구에게나 다 발생합니다. 이 트라우마는. 그런데 10,000명 중에 1명이 치료하고요. 나머지 9,999명은 이 인생을 피하면서 삽니다. 피하는 사람 만나면 또 이제 그 사람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고. 이게 지금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어요. 우리는 최소한 거기에 가지 말자고요. 이제 저는 그래서 이 포럼을 운영하는 거고 치료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. 힐링 말고 치료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에서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만들어지거든요. 왜?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. 파괴력. 그 파괴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분노할 때 크기 아시죠? 그 크기는 파괴력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파괴력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. 왜? 그 크기에 몇 배를 키워놓고 글로 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때 항상 이 치료가 지금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. 그래서 여자는 상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남자는 스트레스 힐링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절대 그 가는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힐링할 때 5개 감각기관에 의존되는 5개 감각기관에서 힐링돼서는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남자들에게 나간 과제가 뭡니까? 죽으라고 스트레스 받는 과제가 나간 거예요. 어디로? 5개 감각기관 말고 뭘로? 생각으로.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으라는 그 과제가 나간 거예요. 왜? 그걸 힐링을 해야 되니까. 피하지 못하게.
그리고 여자에게는 뭘로 나갔습니까? 죽을 듯이 하면서 빨리빨리 뭘로 관심을, 나한테 관심 쏟으라고. 글로 전환시켜 놓은 과제예요. 이 여자는 피곤해요. 왜 그러냐면 과제가 여러 개잖아요. 왜 그래요? 자기 자신한테 신경 써야 될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. 남자는 자기 자신한테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. 남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해리로 태어났거든. 그래서 감정교육을 못해요. 아예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대신 이상한 놈이 또 기억을 해요. 그거는 이제 성마음 쪽에서 논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, 성심리 포럼 때 논하기로 하고. 그래서 인간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. 남자와 여자.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상처 얘기하면 여자들은 억울하죠. 원장님, 남자는 왜, 남자는 좋겠어. 상처 교육하는 좋겠다, 신경질이 막 나요, 그죠?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 상처를 기억해서 이렇게 힘들까? 막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, 그러면 그때 입장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. 말 한마디 했다 또 상처돼요. 그런데 성마음 이론 쪽에 성심리 포럼 우리 하면서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이 이제 세상 살기가 싫어져요. 눈 뜨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? 상처받기 시작하거든. 이상한 상처를.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아무 생각 안 하는 그 시간이 자기 진짜 힐링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. 그럼 남자는 뭐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? 어떤 때가 가장 건강해집니까? 생각 없을 때예요. 그래서 남자들은 가능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요. 이해 안 되죠? 이해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가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만들어놨어요. 사실 불공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자꾸 차별주의로 가는데 저는 차별주의가 아니라 남자,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저도 알고 처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느꼈어요. 그러니까 여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존중스러운 거예요.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나랑 마음이 정반대로 작용하는 것 뿐이거든요. 그거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